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성희입니다. 어제 우리 양시장 나름 선방했습니다. 개파락으로 출발해서 장중 내내 약세권에서 머물렀는데 2,300선이 위태로울 정도로 낙폭 키웠던 코스피 절반가량 되돌리면서 그래도 2,320선 위에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코스닥은 상승 전환하면서 810선 지켜냈는데요. 위험자산 회피 심리에 외국인의 매도가 강했지만 오랜만에 개인이 1조 원 가까이 사들이면서 강한 매수로 지지해줬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하루만 남겨놓고 있는 10월 장입니다. 그간 지지부진한 시장 흐름 속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참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요. 금요일장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매매 시그널 포착해 보시죠.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도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이주연 전문위원, 최충성 전문위원, 그리고 김선윤 전문위원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세 분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먼저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동시에 채팅창 참여도 가능하니까요. 이쪽으로 질문 많이 보내주시고요. 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명과 함께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종목 고민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도 서경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자 오늘 아침은 두 번 만나니까 더 반갑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지금 선물 시장에서 또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 먼저 짚어주시죠. 예, 미국 시장은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시장도 추세를 돌리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일단은 저점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 하락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그저께죠. 미국 시장이 좀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그리고 거래소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약보합 출발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동시효과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IT 쪽 섹터와 자동차 쪽 그리고 IT 하드웨어 쪽 코스닥 쪽에서는 이쪽이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우선 지수상으로만 놓고 보게 된다라면 거래소 시장은 2,365포인트 이 자리대가 좀 저항 자리대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대가 21선과 61선 다 모여있는 그런 자리대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30분봉으로 좀 보게 되면 30분봉상의 62평 자리대는 일봉상에 보통 5일선으로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이 30분봉상의 62평 자리대가 돌아서주는 그런 모습들, 안착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줘야지만 이중바닥형의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아직까지 거래소 시장은 5일선 안착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5일선 안착 여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그렇지가 않다라면 저항자리대, 단기적으로 좀 저항자리대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5일선 자리대를 안착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오게 된다면 827포인트에서 830포인트 자리대, 이 자리대가 좀 저항 자리대로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 자리대가 일봉상의 21선 자리대입니다. 일봉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일단 11선 자리대는 안착을 해주고 있고 21선 언저리 자리대가 830포인트 자리대인데요. 하락 추세대를 고점과 고점 자리대를 연결을 해보고 저점과 저점 자리대를 연결해보면 하락에 대한 추세대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일단 밀려 내려왔다가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적게 빠졌던 거래소보다는 낙폭이 컸었던 코스닥 쪽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쪽에 있어서의 기술적 반등을 좀 더 노려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이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을 좀 했었어요. 그 속에서 반도체 쪽, IT 쪽에 있어서의 투자 규모가 좀 상당히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 그렇게 됐을 때 반도체 장비 쪽과 디스플레이 쪽에 있어서의 상승 흐름들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들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물론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뭐 애플이라든가 구글 이런 기업들이 좀 괜찮은 그런 실적이 좀 나왔었고요. 그리고 장비사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어요. 거의 4% 육박하는 상승을 좀 보였었고요. 소재 업체인 유니버셜 디스플레이도 4%가 넘는 상승세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은 IT 하드웨어 쪽도 괜찮은 주가 흐름들이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물론 추가적인 상승을 하려면 코스닥 시장 쪽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쪽 섹터와 IT 쪽 섹터 이들 종목군들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낙폭과 대형 종목군들이 대부분이 다 보통 대표적으로 좀 보게 되면 5G 쪽, 2차 전지 쪽, IT 쪽에 있어서 이 낙폭까지도 좀 밀렸었죠. 그러면서 이제 저점을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자리대만 하회해주지 않는다라면 어느 정도는 추가적인 상승 시선이 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어제 그저께부터 조금 수급이 개선되는, 투심이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인다라고 이유를 찾아보게 되면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유예 이 부분들을 언급을 좀 했었어요. 그러면서 수심이 좀 회복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어제 개인 투자자들이 모처럼 만에 좀 강한 매수세가 좀 들어왔었어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1조에 육박하는 매수세가 좀 들어왔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매도세가 좀 주춤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투심이 좀 회복이 된다라면 추가적인 반등 시도도 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흐름들 짚어주셨고 오늘장 투자 전략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정재윤 의원께서 언급해주셨던 아주 아이비 투자 어제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였습니다. 29% 상승이 나왔는데 자 이 종목과 함께 또 오늘은 어떤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예, 우선 거래소 시장을 좀 먼저 보게 되면 견주한 흐름들이 사실 좀 나아졌었어요. 거래소 시장을 좀 보게 되면 여전히 저점 자리대를 하회해주는 그런 모습들은 나오진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결국은 거래소 시장이 미국 시장 쪽에 있어서 나스닥 시장만큼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여전히 거래소 시장 쪽 같은 경우는 순환매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를 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박스권역에서 다시 갇혀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상속세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은 당분간 좀 미뤄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작은 박스권역으로 보게 되면 이 57,000원짜리대에서 61,000원대의 작은 박스권역이 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자리대를 깨게 된다라면 55,000원 이하권역까지 그 큰 박스로 다시 회귀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생길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는 당분간 박스권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매수 타이밍을 좀 잡는다라면 굳이 급하게 잡을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오늘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지수도 일단 추가적인 반등 시도가 좀 나올 수가 있겠지만 삼성전자 약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라면 다른 종목군들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환매를 좀 염두에 둔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최근 들어서 이 화학 쪽 섹터라든가 철강 쪽, 그다음에 기계, 조선, 자동차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PBR 종목군들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업황에 있어서의 턴어라운드 이 부분들이 좀 있었었는데 최근 이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러면 순환매가 좀 나오게 된다라면 그린니들 관련주들이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턴어라운드를 좀 기록했었던 OCI 같은 경우도 나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따라 들어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65,000원짜리대를 좀 지지를 해준다라면 이 자리대 정고점 자리대를 지지해주는구나라고 좀 판단하고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탈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다시 64,000원 이하권역 63,000원짜리대에서 충분히 좀 매수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OCI 같은 경우 아니면
뭐 지주사인 두산 또는 뭐 효성 같은 종목이라든가 효성중공업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있어요. 뭐 에너지 쪽 같은 이원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수소 쪽에 있어서 정부 정책이 나오고 난 이후에 지금 횡보 박스권역에 좀 갇혀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아직 끝나진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의 좀 순환매를 노려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좀 반등 시도가 좀 나올 수가 있어 보여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2차 전지 쪽이라든가 5G, IT 쪽에 있어서의 장비나 부품주들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나름 괜찮은 그런 주가 흐름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이 빠졌어요.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타이밍은 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뭐 예를 들어서 5G 쪽의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KMW가 뭐 대표적인 종목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기술적인 흐름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좀 상당히 약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상승,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대는 남아 있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뭐 중기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포지션보다는 단기적으로 반등을 노려보는 타이밍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5G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흔들리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IT 장비 쪽이나 부품 쪽 같은 경우는 내년도를 대비하는 그런 전략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소재 국산화에 대한 얘기들, 이런 부분들을 맞물려서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괜찮은 그런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일 수가 있어요. 삼성 쪽에 있어서 투자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반도체 쪽에 투자를 계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내년도에서도 장비 쪽 시장은 좋다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가 매수세를 해야 될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추가적인 반등 시도가 좀 나오게 되려면 수급 개선이 좀 필요한 그런 사항들이에요. 수급 개선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여전히 뭐 전날 같은 경우 외국인 기관 대량 매도가 좀 나왔었어요. 기관 같은 경우는 3거래일째 매도가 좀 나와주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전날 같은 외국인들이 좀 매도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기관 쪽 같은 경우는 그날 다행히 3거래일 순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여전히 부족한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 이유는 거래 대금으로 좀 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거래 대금 자체가 상당히 좀 부족한 그런 상황들이에요. 지금 코스닥 시장이나 거래소 시장을 좀 보더라도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거래 대금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거래소 시장도 마찬가지로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 대금이 좀 증가돼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지만 탄력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시장에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슈에 대한 트레이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적으로 관심 있게 좀 볼만한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애국 테마라고 올해 초에 테마가 좀 형성이 됐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강제징용 피해를 외면한 미쓰비시 쪽에 있어서 국내 재산 강제 매각 수수를 좀 받는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아마 이게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본 쪽하고 또 마찰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이 좀 있죠. 모남이라든가 신성통상, 뭐 손오공,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차트의 모습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뭐 바닥권역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저점을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인다라면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좀 잡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분들은 한 번쯤은 단기적으로 좀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좀 안정적인 부분들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 연말 배당을 좀 노려본 투자 전략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시장이 좀 뒤숭숭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된다면 배당을 좀 많이 주는 그런 종목들이 좀 괜찮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뭐 증권주 쪽에 있어서 그나마 제일 좋게 보고 있는 부분들은 한국금융지주입니다.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을 거예요. 이슈가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배당 수익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를 밀려 내려가게 되면 모아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괜찮다. 61선을 기점으로 해서 모아가는 그런 전략도 좀 괜찮아 보이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은행주 같은 경우는 신한지주의 흐름들이 최근 들어 좀 괜찮아 보입니다.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을 좀 보이게 된다라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봐도 좋을 것 같고요. 산업재 쪽 섹터를 좀 보게 된다라면 포스코가 가장 눈에 들어옵니다. 사실 턴어라운드를 좀 기록하고 있고 내년에는 기저효과 때문에 실적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오늘 최근 들어서 한 일주일 정도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뭐 배당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거나 하지는 않아요. 배당이 많이 나오진 않지만 4%대에 좀 배당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은행이자보다는 훨씬 더 낮고 내년도 시장에 철강 업황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렇게 된다면 시세 차익도 노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잘 판단을 해서 매수 포인트 좀 잡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아자이비 투자가 전날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어요. 상한가를 좀 기록을 해주고 갭상승 출발하는데 이제 챙기는 관점으로 챙기면서 좀 보는 전략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 개선주로 좀 보게 되면 첫 번째 종목은 장비 쪽 섹터예요. 원리 가입해서 이제 바닥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포인트를 좀 천천히 잡아서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21선 이하권역에서 그 다음에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 종목은 휴캠스예요. 탄소 배출권이라든가 이런 탄소 제로에 대한 얘기들, 환경에 대한 문제들이 좀 있죠. 휴캠스 같은 경우도 2019년도 때의 매물 수화 과정을 좀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마무리가 되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시도도 충분히 좀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지금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오게 된다면 27,000원대 자리 때까지는 무난하게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0월 30일 금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어제 우리 양시장은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장중에 2% 가까이 빠지면서 순간 2,300선이 깨지기도 했죠. 2,299포인트까지 터치하기도 했는데 다시 낙폭을 줄여 나가면서 절반가량 회복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상승 전환하면서 플러스권에서 마감을 해줬는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경제 지표가 괜찮게 발표가 됐고 또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 앞두면서 기대감 같이 모아가는 모습이었는데 장 마감 후에 기술주들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실적 호조 발표했지만 시간외 거래에서 하락하는 모습 그리고 지금 선물 시장도 꽤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오늘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이제 코스피 시장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네, 코스피 시총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혼조 양상 보이고 있는데요. 네이버만 홀로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소폭의 상승이네요. 0.17% 상승인데 어제 실적 호조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속적인 상승이 기대된다는 증권사 호평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30만 원 선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이 또 빠집니다. 삼성전자 0.17% 하락, SK하이닉스 0.4% 가까운 하락으로 출발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CMO 확대 이슈에 10% 가까이 올려 세웠었는데 이에 대한 차익 매물 나오고 있습니다. 장 초반 1.3%가량 빠지면서 68만 8천 원으로 출발했습니다. LG화학은 오늘 9시부터 주총이 열리죠. 배터리 사업 분사 어떻게 결정이 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1%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우선주 같이 빠지고 있고요. 현대차도 0.6%가량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셀트리온 최근에 흐름이 좋았는데 오늘은 일단 약세로 출발합니다. 0.6%가량 빠지면서 25만 1,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카카오는 0.1%의 상승, 그리고 삼성 SDI는 0.3% 상승입니다. 30조 원 규모의 현대차 배터리 사업 입찰이 뛰어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지금 43만 3천 원으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이어서 양대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일단 약세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가 0.48% 빠지면서 2,315포인트로 출발했고요. 코스닥은 0.3% 하락으로 810선 겨우 지키면서 811포인트로 출발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함께 가보시죠.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그룹주들 전부 약세 흐름입니다. 지금 3거래일, 4거래일 연속으로 어제까지 빨간불을 켜냈는데 1% 넘게 나란히 지금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시젠이 오늘도 강합니다. 0.38% 홀로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HLB 0.4%가량의 하락, 알테오젠도 어제 10% 넘는 급등 나왔는데 그제였죠. 10% 넘는 급등 나왔다가 다시 조정받는 모습입니다. 1.6% 빠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확인하시죠.
네, 역시 온조 흐름입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다시금 소폭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0.3%가량 상승이고요. 제넥신이 0.4%가량 올려 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휴젤 지금 외국인의 매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맥이 쏠리면서 다시 시총 10위로 올라온 모습입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봉샤스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 시작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일단 뉴욕 3대 지수가 상승으로 마감을 하긴 했는데 이 시간 외에서 또 많이 빠졌고 지금 선물 시장도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 영향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도 약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오늘 개장 상황과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어제 미증 시가 반등이 나와야 되는 자리에서 좀 잘 나와줬는데요. 지금 선물 지수가 어저께 이제 또 반등에 따른, 조정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오늘 국내 증시가 지금 하락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지수 흐름은, 예상했던 흐름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하락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고점의 저항대까지는 오를 가능성을 이야기 드렸는데요. 820포인트가 이제 중심 가격이기 때문에 최근 하락폭에 여기서는 이제 조정이 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고 3일간 올라왔는데 오늘은 음봉으로 눌림이 만들어지는 그런 가격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이제 음봉이 나온 걸 이용을 해서 조정 나올 때마다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좀 주면서 물량을 잡아가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805포인트에서 4포인트 정도가 오늘 단기적으로 1차적으로는 지지를 하는 그러니까 802포인트, 800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가 오늘 조정이 많이 나온다면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 선물 시장이 한 10시부터 해서 상방으로 돌린다 하면 오늘 다시 아래꼬를 잡고 올라올 가능성도 높지만 오늘은 그냥 약간 음봉으로 끝날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조정이 나오면 저점 매수를 기다리셨다가 공략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문의 주신 종목들 한번 볼 텐데 TS 인베스트먼트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어요. TS 인베스트먼트 어저께 작전 타임에서 오후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라고 이제 드렸던 종목인데요. 어제 상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주 아이디 부자가 작전 타임에서 상한가 갈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지금 공략하기엔 타이밍이 좀 늦어서 TS 인베스트먼트를 공략해 보시라라고 이야기를 이제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창투사 관련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SB 인베스트먼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기술 투자 전체적으로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쪽 섹터들이 조금 더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한번 공략을 해볼 만하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단타나 스킬핑 이렇게 이제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기본적으로 크게 또 조정이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접근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밀려 내려온다면 그때는 한 번 정도 짧게 보고 접근은 가능할 것 같거든요. 만약에 TS 인베스트먼트가 한 4,000원 정도까지 조정이 나온다면 그 이하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짧게 보고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런 종목들은 비중을 갖다가 좀 적절히 작게 하셔가지고 단기적으로만 노리는 그런 트레이딩 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문의 주신 종목이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어저께 좀 많이 올랐죠.
9% 가량 시세가 이제 나왔는데, 뭐 미국 CDO 센터 개설 소식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상승 요인이 컸던 것 같고요. 이쪽 섹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로 보자면 파운드리 시장이랑 좀 비슷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제 미국의 CDC 센터 개설한 부근에 있는 바이오 벤처들과 그리고 많은 바이오 회사들이 있는 곳이라는 거. 그렇다면 앞으로 그쪽에서 이제 위탁으로 생산을 할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수혜를 입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에 이제 올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밑에서 이렇게 강하게 양봉이 만들어지면서 거래량이 터진 부분이 저는 이제 좀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정도 좀 꽤나 받았고 반등이 한번 나올 만한 자리라는 생각은 드는데, 조금 더 확실히 조정이 더 나줬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지금 완전히 추세를 벗겨냈냐라는 부분에서는 아직은 이 추세 저항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뉴스도 있고 앞으로 뭐 실적도 또 좋게 나올 것 같고 뭐 어찌됐든 주가에 딱 그게 반영이 돼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은 추세 전환이 아니기 때문에 이 추세선 위로 차라리 주가가 더 올라와서 상승 흐름이 뚜렷하게 만들어지게 되면 그때 가서 접근을 다시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관망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조정이 나와서 매수하는 시점은 뭐 한 66만 원부터 아래로 조금 더 내려온다 생각을 하고요. 보이시는 이제 최근에 상한가 딱 만들어줬던 저점 여기 이탈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조정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이 이제 DA 테크놀로지입니다. 오늘 액면 병합을 했는데요. 액면 병합으로 이제 거래 정지가 되어 있다가 해제가 됐어요. 정지 해제가 됐는데 관련 뉴스들을 좀 보시면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로 이렇게 사업을 좀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조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보면 이제 대주주가 지분을 갖다가 9%밖에 안 가지고 있다든지 그리고 좀 영업이익은 낯선데 올해부터 좀 상당히 안 좋아졌고요. 세전 계속 사업이 그러니까 뭐 당기 순이익이 지금 계속 완전히 안 좋아요. 그래서 좀 조심하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단기적인 관점 뭐 물려서 장기로 보고 그러면 안 되니까 참고하시고요. 지금 뭐 급락 나오고 단기적인 스킬핑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최대 주주가 에스모에다가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나 회사적인 부분에서의 좀 안정성이 떨어지는 회사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접근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인데 지누스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지누스 매수 시그널 어떠냐 물어보셨는데 요번에 이제 그 반덤핑 리스크 해소했다라고 이제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원래는 이제 캠핑 관련된 부분들을 만들던 회사인데 회사는 캠핑보다는 이제 매트리스 판매로 미국에서 히트를 치면서 다시 살아난 그런 회사입니다. 지금 갭 상승 출발하고 어제 거래량 나온 부분도 굉장히 괜찮아 보이고요. 이 종목은 뭐 오늘부터 해서 조정이 나오는 시점에는 분할로 매수를 한번 들어가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업적인 부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지금 시총이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하고 있는 부분은 있지만 기술적으로 지금 우상향 흐름으로 추세를 돌리겠다라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그 흐름에 맞춰서 조정 시 분할 매수하는 그런 관점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시게 되면 매트리스를 이제 포장을 좀 쉽게 해서
요구를 이제 배송을 쉽게 하는 방향으로 해서 좀 굉장히 저렴한 메리트를 온라인 쇼핑몰, 그러니까 아마존이죠.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크게 큰 회사인데, 작년에 보시는 것처럼 영업이익이 한 1,000억 정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매출은 이제 8천억인데, 이렇게 되면, 회사의 영업이익률이 10%가 넘어가는 부분이 만들어집니다. 올해도 지금 비슷할 것 같아요. 보니까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8천억 정도의 매출을 달성하게 되면 영업이익이 지금까지 나온 모습으로는 한 1,000억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영업이익 상당히 높고 꾸준하게 이렇게 실적이 나오고 있는, 그리고 소비 관련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승 흐름을 만들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조만간 전고점 부분을 한번 넘길 가능성도 열어놓고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10만 원 정도의 목표가를 잡고요. 손절가는 한 8만 원 정도, 살짝 아래, 7만 9천 원 정도 잡고, 조정 나올 시마다 저점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하신다면, 요거는 박스권 내에서의, 흐름이 이제, 못해도 박스권에서의 흐름이 만들어질 것 같으니까, 지속적으로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주연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했습니다. 자, 시장 지금 계속 마이너스권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0.5%가량의 하락을 보이고 있고요. 수급적으로 역시나 오늘 개인이 장 초반 사들이고 있습니다. 1,400억 원가량 거래소에서 사들이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800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는데 양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 지금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 매도 속에 흘러가고 있는 시장이고요. 지금 미국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도 1.3%가량 낙폭을 더 키워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최충성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시장 좀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시장 상황과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일단 10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일단 전일 유럽 봉쇄조치 제도입 우려 속에서 일단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현주 마감을 했고, 일단 미국은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일단 반등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가 하루 안에 상승 반전하긴 했지만, 일단 시간에서 일단 실적 대부분 예상을 좀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저런 아이폰 판매량 부진이나 외출 전망 우려 등의 하락 이유를 찾으면서 일단 시간에 좀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쨌든 어제 흐름과 좀 비슷합니다. 상승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조금 관망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내 증시 자체는 사실상 글로벌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글로벌적으로 조정폭이 확대되거나 변동성이 커지면은 그대로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이제 국내 지수를 외국 우리가 흔히 이제 대장주를 뭐로 보냐, 그 국가들을 대장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어떠냐라고 했을 때, 대장주는 사실 미국으로 볼 수 있고 그 뒤에 거의 끝에 있는 게 우리나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뭐 시장에서 변동이 발생을 하면 언제든 시장을 좀 흔들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특히 호재가 없고 악재, 불안정한 시장이기 때문에 낙관론보다는 경계감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다음 주에는 이제 미국 대선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뭐 결과가 나오면은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지금 뭐 선거 불복이나 이런 부분들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 변동 가능성은 계속적으로 있을 수 있다. 물론 지금 시장 굉장히 좀 답답하고 힘들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최소 다음 주까지는 매매 관점보다는 좀 지켜보면서 수급을 계속적으로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너무 시장 사실 뭐 1년 동안 계속 매매하는 것도 좋지만 한 2달 정도 매매하고 10개월 쉬어도 사실 상관없거든요. 좀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쉽게 뭐 접근을 하시면, 마음 편하게 접근을 하시면 수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기회는 따라오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급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좀 차분하게 시장을 지켜보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낙폭이 좀 확대가 됐다가 윗꼬리를 달고 이제 상승을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1선에 안착하는 모습인데 일단 저 자리를 지켜주는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도 살짝 반등이 나와주고 있긴 한데 수급이 좀 받쳐줬으면 좋겠어요. 어제 오늘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해주고 있긴 한데 뭐 그렇게 긍정적인 부분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수급 계속적으로 체크하시면서 일단 방어적으로 대응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사고 싶으신 종목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저점 메리트가 저가 매수의 기회가 있는 그런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매수를 하고 싶으실 텐데 일단 상승이 어느 정도 돌아서고 이런 장에서는 호재가 없는 장에서는 일단 조심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바닥에서 너무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살짝 이제 올라오고 확실한 자리에서 들어오는 게 오히려 좋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차분히 지켜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녹십자입니다. 일단 매수 시그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뭐 지금 자리는 기술적인 접근 자리입니다. 네, 다만 저점에서 이제 잡으신 게 아니라면 뭐 이 구간에서 비중을 조금 더 실으시기에는 다소 부담이 있습니다. 일단 물론 종목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좋지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종목으로 접근하시는 것보다 지금 시장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좀 고려하셔야 돼요. 지금 시장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밀릴 가능성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하단에 대해서 낙폭이 이만큼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요.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지기는 쉽지 않겠지만 뭐 어떤 악재가 나올지는 사실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시장은. 일단 지금 자리를 잘 지지해주고 일단 상승을 어느 정도 해주려고 하는지 일단 전고점을 넘어서 갈 수 있게 그렇게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매수하신 분들의 영역이고 만약에 정말 단기성으로 원하신다면 기술적으로 조금의 그 비중을 실어서 가시는 전략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아주 IB 투자입니다. 주가 전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창수사 관련해서는 한 2주 전, 3주 전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방송에서. 일단은 굉장히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만 신규 매수는 자제하시고 항상 상승 후에 눌림은 반복이 되기 때문에 정말 매수를 원하신다면 상승을 했다가 눌리는 그 구간에서 좀 접근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코리아센터입니다. 일단 주가 전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뭐 이 자리에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합니다. 일단은 전고점을 살짝 넘긴 한 9,000원 정도 자리를 좀 목표 구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지금 뭐 기술적으로 접근 가능하시고 전고점 어제 종가 8,000원짜리를 지지받는 선에서 뭐 기술적인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단기적뿐만 아니라 조금 끌어가시는 스윙 관점에서도 뭐 충분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데일리 블록체인입니다. 일단 주가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한 구간입니다. 제가 원고 준비할 때 이제 1,200원 구간을 매물대로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1,200원 자리 지금 잘 넘겨주고 있고 매물을 좀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지지 라인은 좀 1,200원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 자리를 지켜주지 못하면 수익 실현하시면서 가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겠고 일단 지금 매물대에 계속적으로 부딪히는 자리가 1,200원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절대적으로 자제하셔야 됩니다. 항상 주식 투자는 저점에서 공략하시고 고점에서 매도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최충선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했습니다. 자, 시장 조금씩 회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0.39%까지 낙폭 줄여냈고요. 코스닥도 0.28%까지 조금씩 회복을 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역시 오늘 기관과 외국인 매도가 거셉니다. 외국인 900억 원 그리고 기관 1,200억 원 가량 팔고 있는데 자, 이 물량 지금 장 초반에 개인이 고스란히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2,100억 원 가량 거래소에서 사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중에서도 1,100억 원 모두 다 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시총 상위주들 가운데서도 사실 빨간불 켠 종목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중에 SK하이닉스가 0.5%가량 상승 중이고 삼성 SDI가 현대차 이 배터리 사업 입찰 참여 소식에 오늘 3% 넘게 일단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김선윤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시장 여전히 마이너스권에서 머물러 주고 있기는 한데요. 어제처럼 조금 회복을 해줄 수 있을지 우리 시장 분위기와 종목 시그널 같이 해주시죠. 네, 출발 상황이 썩 좋진 않아 보이는데 빠지는 이유가 이 선물 흐름 자체가 좋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조금 국내 증시에 영향을 주긴 하는데 큰 폭의 영향은 아닙니다. 그냥 적당 수준에서의 좀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하락을 부추기는 게 현재로서는 말씀 주신 것처럼 양 지수에서 외인과 기관 전부 다 많은 물량이 좀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아침 출발 대비해서 본다면. 이게 좀 돌아와줘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좀 그렇지 않은 모습이에요. 몇몇 종목들로만 좀 기관과 외인들의 매수가 좀 모이는 모습이고 그 외의 종목들은 좀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살펴보자면 양 지수 흐름이 한 0.5% 정도씩 좀 밀리는 모습이고요. 이게 이번 주 정도의 바닥을 좀 확인하고 다음 주의 흐름을 좀 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은 우선 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보시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 삼성전자의 실적 자체가 원체 긍정적이었잖아요. 반도체 쪽도 그렇고 전부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아질 것이고 그렇다면은 당연히 벤더 업체, 그러니까 코스닥의 삼성전자 향, 하이닉스 향 종목들이 굉장히 또 실적이 좋게 나올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코스닥 쪽으로의 실적주 위주로 IT 반도체주들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 것이고 이미 벌써 천천히 몇몇 종목들은 어제 그저께부터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 약간의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 있다면 그냥 매수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좀 시장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너무 크게 걱정하실 건 없고요. 그냥 단순하게 지금 상황 자체가 유럽발 그 코로나에 대한 영향이 좀 크게 작용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대선을 앞두고 여야 합의 문제에 대한 부분 자금에 대한 합의 문제에 대한 부분이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볼 때는 시장 자체의 움직임이 굉장히 조금은 재밌게 흘러갑니다. 특히나 이제 삼성그룹주들 움직임과 현대그룹주들의 움직임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삼성 같은 경우는 오늘 보자면 삼성물산 같은 경우가 2.7%대 급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 SDS 같은 경우도 소폭이나마 상승, 그리고 삼성 SDI가 더 빠르게 좀 올라치는 모습이 나오고 어제 보시면은 삼성 바이오 같은 경우 굉장히 급등했다가 오늘 좀 밀리는 듯 했지만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를 볼 때는 그 이재용 부회장의 그 지분이 많은 종목들, 그 종목들을 필두로 해서 좀 배당학세 성향이 강해질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상속세 부분에 해결을 앞당길 수 있는 그 해결 가능성에 조금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올라갈 것이고 이 배당학세 정책을 통해서 국내 증시에 큰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계열도 이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 해결을 좀 해야 되는데 현대도 마찬가지로 조금 이 현대글로비스가 올라갔던 이유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현대 같은 경우도 완전 바닥에서의 이 움직임, 현재 주가 자체가 비싼 게 아니에요. 현대나 모비스 전체나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현대도 배당학세 정책을 좀 취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어떤 계획을 통해서 주가 부양을 시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상속세 지원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아마 미리미리 만들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현재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미 대선이 있더라도 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주거나 하진 않을 겁니다. 전혀 그런 거 없고요. 오히려
대선이 이루어지는 시기 뭐 바이든이 됐던 트럼프가 됐던 시장의 영향 자체는 그냥 개별주 위주로의 영향이지 시장 전체의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시장 오늘 하락하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외인과 기관들 파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특히나 기관들의 매도세는 저희가 11월까지는 계속 나올 것이라는 거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와중에 이제 모더나 쪽에서 백신을 전 세계에 출시할 거다라는 이런 또 어제 소식 때문에 어제 모더나가 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파미셀 같은 경우가 상당히 급등을 하고 있고, AB 프로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상당히 좀 잘 가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네요. 어떻게 봐야 될지 조금 고민이 되긴 하는데, 파미셀 같은 경우는 항상 급등을 해버리고 난 다음에는 주가가 도로 또 되돌아오는 그런 경향이 원체 강해요. 이런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올려치고 다시 올려쳐서 이슈가 나왔어요. 출시했다고 하면 한 번 더 올라가겠죠. 근데 사실 이게 뭐 연속적인 상승이 나오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슈 자체에 대한 부분이 완성이 된 거기 때문에 항상 완성이 된 시점 자체는 주가의 방향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좀 우려스럽기는 한데 우선은 급등이 나오고 있으니까 다행스럽긴 해요. 하지만 이제 매수하신 분들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가격적으로 본다면은 뭐 2만 원대 이상, 2만 2천 원대, 뭐 2만 3, 4천 원대 보여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2만 3천 원, 4천 원 이때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있죠. 파미셀 이미 이 종목은 급등주로 또 그냥 테너주로서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 각오하시고 들어가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한 번 더 이슈가 좀 나와주면서 백신 출시했다 하면서 주가가 또 급등이 나올 건데 그때는 가능한 한 상황 보시고 정리하시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은 우려스러우니까 꼭 지금 말고 한 번 더 제대로 된 급등이 나온다면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그래도 좀 잡히는 종목인 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적 성장성이 좀 나와준다면 올해 또 사상 최고 실적을 보여주는 그런 이슈가 나온다면은 주가가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 우선은 홀딩을 하시고 급하게 오늘 시장에 정리하시는 건 아닌 것 같다. 좀 밀릴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기회는 오니까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LG화학이 주총이에요. 9시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러 기사들을 보면은 뭐 주주 100명도 안 왔다는 뭐 기사들도 보이고요. 100명도 안 왔다라 조금 답답하긴 하네요. 네, 저는 이 주주가 아니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3분의 2 이상이 반대표를 던져줘야 물적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을 텐데 지금 보면은 주주수가 별로 없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은 제가 보는 판단은 이 LG화학의 물적 분할이 그대로 국민연금에서 반대 입장을 던지더라도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마 진행된다면 또 단기적인 충격이 나올 수도 있겠죠. 지금은 그냥 이런 상황이긴 한데 아마 또 결정이 된다면 뭐가 됐던 결정이 된다면 속보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거나 밑으로 살짝 떨어지거나 두 가지 방향이긴 하겠죠. 하지만 LG화학의 좀 단기적인 전체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는 회사의 성장성은 당연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가 됐던 간에 밑으로 떨어진다 하면은 매수 대응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정시 LG화학은 매수 관점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보시다가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오늘 이제 악재가 만약에 물적 분할이 진행되면 모든 악재는 다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의 방향이 완전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장선 잘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은 영흥이라는 종목이에요. 오늘 현재 13% 정도 급등하고 있고요. 대호 PNC라는 종목은 26%를 급등합니다.
그러니까 영흥이라는 상장사가 대호 PNC라는 상장사를 인수했어요. 그래서 대호 PNC가 피인수되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추가적인 흐름 자체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기는 한데 항상 그렇지만은 이런 단기적 이슈 보면은 이미 대호 PNC는 소문이 좀 나지 않았나 싶어요. 주가 흐름이 이렇게 이미 좀 올라갔던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오늘이나 아니면은 다음 주 월요일이나 어느 정도 고점은 찍고 나서 다시 내려올 수 있다고 말씀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절대 따라가시면 안 되고 오히려 조금씩 대호 PNC 같은 경우는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좀 필요한 종목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고요. 영흥 같은 경우도 힘이 없죠. 원래 인수하는 회사보다는 피인수되는 회사가 훨씬 주가 흐름이 좀 강하기 때문에 영흥도 현 구간대에서는 조심스럽게 조금씩 분할 매도하시면서 수익을 거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지금 종목을 추격 매수해서 따라가신다. 그거는 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매도 관점으로 두 종목 다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잘 대응하시기를 좀 말씀드리고요. 그 시장이 다시 조금씩 좀 밀리는데요. 코스피가 0.64% 정도 현재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75%가량 소폭도 내려온 모습입니다. 추세적으로 최근 단기적으로 좀 올라섰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시고 오후장 들어서 회복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선은 미 선물 흐름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천천히 보시기를 좀 말씀드리고요. 자, 마지막 종목으로 휴젤인데 이제 언제 나왔었나요? 언제 나왔었나요? 그 최대 주주만 감장한 모습이 있었어요. 감장 결정으로 어제였나요? 그저께였나요? 장 끝나고 나온 게 최대 주주 주식 일부를 이미 무상 소각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식 수는 18만 4,680주 정도를 무상 소각한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그냥 일반적인 감자가 아니라 최대 주주만 진행했던 거라 주주가치 재고 소식이 좀 있다 보니까 주가 자체가 좀 빠르게 튀어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휴재 같은 경우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다 수익 중이신 종목이에요. 설마 이 고점에 따라가신 분들 없겠죠. 이렇게 따라가시는 분들은 반성하셔야 돼요. 자, 우선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있을 수는 있겠지만 21만 원 선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밑으로 내려오면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현 구간대는 한 번 더 튄다면 무조건 매도 관점이고요. 21만 원 선 이탈할 경우에는 역시나 매도 대응하셔야 되는 종목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시장 보시고 오늘장 대응하시고 오후장에 시장의 좀 반등을 기다려보시면 어떨까? 오늘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매일 수익률에 도전하는 도전 수익률 시그널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충성 전문위원의 도전입니다. 위원님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종목 도전해 볼까요? 오늘 종목은 창수사 관련해서 일단 우리기술 투자 최근에 이제 잘 올라가고 있었고 지금 눌린 구간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기술 투자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매수가 3,500원 정도에서 좀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살짝 지금 떠 있는데 3,500원 정도에서 진입을 해보시자라고 지금 살짝 분봉이 밀려주고 있거든요. 만약에 3,500원 지금 딱 찍어주는데 3,500원 자리에서 진입을 해보시라. 저 이상은 더 이상 담지 마시고 한 3,500원 정도. 만약에 눌렸다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분차트를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게 상승을 했다가 눌리는 구간이 나오면은 눌리는 구간에서 매수가를 동일하게 말씀을 드려도 돌파 자리에서 매수를 하셔야지 이렇게 흐르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돌파하는 구간 지켜보시다가 3,500원 정도 자리 회복되는지를 확인하고 진입을 하시면 좋거든요. 일단은 지지를 받고 반등을 주는지를 명확하게 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진입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종목명은 우리기술 투자이고 매수가는 3,500원, 목표 구간은 4,000원 정도, 정고점 정도 살짝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방송에서 말씀드린 분들은 제가 뭐 다 계속적으로 이익을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짧게 잡아드립니다. 손절 가격은 3,250원, 짧게 그냥 11선 보시고 대응을 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단기적이 아니더라도 조금 스윙 관점에서 접근하셔도 괜찮거든요. 일단 천천히 지켜보시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충성 전문위원의 오늘 도전 종목 우리기술 투자였습니다. 눌려주고 돌파할 때 진입하는 전략, 또 단기적인 가격 전략 세워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미국 선물 시장 흐름이 좋지 않으면서 우리 시장도 힘이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좀처럼 힘 내주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개인이 막아주는 모습이네요. 자, 조금 차분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수신 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